예, 10시 13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수 한번 보고 정리하고 갈까요? 좀 주춤주춤 거리는 것 같지만, 네, 이렇게 밀려가는 분위기 또 아니잖아요. 그죠? 조정인데, 또 상승을 모색하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의 주가를 보면 압니다. 뭐, 어제 오늘 상당한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네, 플러스예요. 플러스 돌렸습니다. 어제 16% 하락했고요. 오늘도 장중에 10%가 밀렸는데, 지금은, 네, 1% 상승세예요. 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오늘 시황 해설자들도 중심을 잡아주실 분입니다.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주제는요. 네, 코스닥의 변동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가 또 이용하고 전략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나온 것부터 좀 해석을 해주시고요. 금리는 물가 떨어지는 거 보면 금리는 한 차례 더 올려서 동결 이쪽으로 이제 좀 컨센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물가가 이제 다행스럽게도 네. 이제 CPI가 5% 전년 대비 5% 나오고 전 월 대비는 0.1% 나왔는데 뭐 세 항목을 보면 내용은 이제 그동안은 계속 플러스 요인만 있다가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신 게 이제 CPI 세 항목별로 이렇게 좀 쪼개서 본 건데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간 게 하나가 생겼죠. 저기서 이제 녹색으로 보고 계신 게 에너지 비용인데 에너지가 계속 플러스 요인으로 있다가 이제 마이너스 비용으로 좀 빠져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지난달 대비 1%포인트 낮아지게 하는 그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관심 갖고 봤던 게 이제 서비스 부분, 거기 이제 주거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봤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 서비스 부분을 또 쪼개서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의료 서비스 부분들이 좀 감소해가지고 그게 영향을 좀 줬고요. 그리고 주거 비용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증가되다가 저 파란색으로 보고 계신 게 이제 주거 비용인데 계속 올라가고는 있거든요. 올라가고는 있는데 전달하고 비교해 보면 올라가는 폭이 좀 줄어들었고 반면에 저기 노란색으로 보고 계신 게 이제 의료 헬스케어, 메디컬 케어 부분인데 이게 이제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비스 부분의 증가폭도 좀 둔화가 돼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물가 상승은 조금 둔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일단 이제 긍정적입니다. 다만 시장에서 지금 근원 물가가 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이 전달보다 지금 국제 유가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서비스 부분, 임대료 부분이 좀 본격적으로 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안도감을 준다, 뭐 아니면 좀 어렵다 이런 측면보다는 좀 계속 치고받고 하면서 이제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적어도 뭐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올리고 일단 동결 상태에서 연말에 이제 인하할지 말지를 좀 살펴보는 아마 한 4.5% 정도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인하 얘기가 본격적으로 확 올라올 것 같은데 그 단계까지는 좀 공방을 벌이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물가는 또 이제 3월 CPI에는 유가가 좀 하락한 게 반영됐는데 유가가 또 좀 올랐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앞으로의 물가를 조금 교란시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뭐 전처럼 8% 9% 가지는 않을 거고요. 예. 네. 문제는 이제 경기 침체 쪽으로 시각이 간다는 거죠. 어제 미국장도 아침 분위기 괜찮았는데 FOMC 지난 회의 때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경기 침체 이게 이제 부각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시장이 어떻게 반영을 할까요? 사실 어제 좀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만 걸려봐라 무조건 하락할 거야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며칠 전에 뭐 헤지 펀드에서 하락 쪽에 대한 어떤 투자가 10년 만에 최대치로 늘어났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 하루 전에 IMF에서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을 안 했다가 어제 연준 인사 발언 때문에 이제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약간 이제 그런 수급적인 요인도 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IMF 통계를 놓고 보더라도 성장 전망을 약간 하향 조정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8%, 내년도 이제 3.0%로 좀 하향 조정했는데 주요 국가별로 보면 뭐 독일이라든가 영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마이너스 전망을 한 국가는 없었거든요. 뭐 그리고 중국을 5% 초반, 다음에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5% 후반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침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보통 경기 침체를 정의할 때는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걸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오는 데이터만 놓고 본다라면은 뭐 경기 침체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침체를 유발하는 거는 현재는 이제 두 가지 걱정 요인 때문에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는 은행. 근데 은행 문제는 어느 정도 수습됐기 때문에 은행 사태에 따른 어떤 침체 요인은 조금은 이제 진정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 두 번째가 얼마나 길게 긴축을 가져가느냐 여부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를 해줘야지만 이제 침체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내에 이제 CPI가 4.5%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침체로는 상당히 좀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은 이제 4.5% 밑으로 내려가는지 여부를 좀 보면서 가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은 뭐 저는 침체 쪽보다는 경기 둔화되는, 성장률이 둔화되는 게 좀 길게 가겠구나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침체보다는 둔화 정도로 해석을 하셨고요.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넘었어요. 실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3만 1달러입니다. 야, 지난번에 물론 이게 순간적으로 24시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요. 뭐 장중에 순간적으로 찍은 거는 뭐 12,000인가도 기억. 어쨌든 한 15,000, 6,000달러까지 갔었던 건 기억하는데요. 그때 살 걸. 그러면 두 배인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데 금값도 온스당 보면 2,000달러를 넘었어요. 네, 그게 뭐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 오르고 이런 거는 이제 그 자체도 그렇지만 금융시장에서 이 같은 변동성 상승에서 읽을 수 있는 그 단초는 뭡니까? 우선 이제 비트코인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네. 좀 올라가는 건 이제 은행 사태에 따른 파생 효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 사태 퍼지면서 진짜 돈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제 걱정을 하면서 네. 오히려 가상화폐가 대안으로 부각이 된 측면도 있었고 더 큰 측면은 이게 이제 갑자기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는 효과가 돼버렸잖아요. 은행들이 자금을 이제 인출해 가면서 중앙은행에서 유동성이 풀릴 때 비트코인 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자면 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비트코인 거래량이 예전보다 확 줄어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푸시 가지고도 주가가 가격이 확 올라가는 네. 그런 현상이 좀 초래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이전보다 좀 탄력도를 보이는 게 비트코인에 관심이 집중된 것 같이 좀 착시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뭐 거래 수준이 그전만큼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라고 봐서 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 우리가 두 개로 봐야 되는데 관련주가 움직일 것이냐, 주식시장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빠져나갈 것이냐, 가상화폐로 빠져나갈 것이냐라는 건데 지금은 둘 다 그렇게 강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 이제 가상화폐가 주식시장에 뭐 직접적인 큰 영향을 이전만큼 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오늘 주제가 이제 코스닥에서의 변동성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에코프로가 워낙 사실 수급이 쏠리면서 고점에서의 그 변동 가능성을 사실 이미 좀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변동성이 이제 어제 오늘 나오고 지금 플러스 4%입니다. 오늘 장중 변동성만 해도 15%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2차 전지는 어쨌든 에코프로가 밀리니까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차 전지, 그다음에 코스닥은 또 다행스러운 거는 바이오나 혹은 이제 엔터지들이 좀 받쳐주면서 그게 제일 선순환적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코스닥을 버티면서 2차 에코프로, 2차 전지, 코스닥 흐름 얘기해 주세요. 우선 에코프로가 어제까지 이제 3일 동안 총 거래 대금이 7조 원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7조 원이면 뭐 증권사는 정말 신나는 거죠. 0.1%만 잡아도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 제일 위에 보시는 게 이제 거래 대금인데 거래량은 줄어도 거래 대금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가총액이 커져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저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제 코스닥에 민폐를 주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거든요. 네. 거래 대금이 늘어났다라는 건 코스닥의 다른 종목에 거래할 자금이 저쪽으로 쏠려가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에코프로의 주가가 어떻게 등락을 보이느냐보다 거래 대금이 줄어드느냐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조금 줄어드는 조짐은 있어서 이제 중요해 보이고요. 이 부분은 좀 다행스러워 보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시장에서 대안주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 제가 이제 시황 종목이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종목 일종의 이제 시황으로 움직이는 종목, 그러니까 다른 업황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대안주로 부각된 측면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대안주들이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감산한다 하면서 반도체 턴 시점이 좀 빠르게 된다든가 아니면 뭐 중국에서 파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주면서 게임주가 좀 모멘텀이 생긴다든가 뭐 제약 바이오주들도 좀 마찬가지죠. 뭐 대규모 해외 쪽에서 투자 이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투자들 시각에서는 자꾸 대안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보다 거래 쏠림 현상이 좀 완화가 될 거고 다른 어떤 대안 업종으로 계속해서 이제 돌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서 지금은 뭐 이전 같은 어떤 주도해 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또 특히 최근에 보시면 고객 예탁금이 지금 증가됐거든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증가됐다라는 거는 이 종목 이외에 다른 종목을 매수할 여력이 생겼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전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시장 흐름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에코프로가 흔들리면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문제인데 자금은 들어오고 있고 그죠? 어떻게 보면
늦게라도 에코프로 살려고 들어왔는데 흔들리니까 이제 다른 거를 좀 사게 되는 거죠. 제가 네. 그제 저녁인데 네. 저희 와이프가 주식, 경제, 정치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는 네. 방송 볼 텐데 근데 이제 사람인데 네. 우리는 2차 전지 없어 그러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고점 왔구나. 이제 전혀 이제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뭐 그런 유머도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가는 좀 경계성이 있다라고 투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네. 집중도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수급이 아까처럼 수급이 빠지지 않고 물론 뭐 신용이 늘고 이런 거는 조금 우려스럽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에너지가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에서의 변동성, 미차전지에 지나치게 쏠렸던 자금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네. 어디로 갈 것인가? 네. 시가총액이 지금 비중이 그 코스닥에서 빅3 비중이 14%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9%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코스피의 이제 2차 전지 상단, 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상단 종목들을 합치면 시가총액이 거의 3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급의 어떤 위력을 갖게 된 건데 사실 이 정도의 어떤 종목들이 분산될 수 있는 업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게임주 정도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실제로 이 종목군들 중심으로 순환매가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강하게 움직였었고 오늘 게임주 위메이드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군들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사실은 코스닥 주도하고 있는 종목은 2차 전지도 있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도하고 있는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당분간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적이라든가 이제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면 자동차 업종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자동차주들도 은근히 기아차 한번 보시면은 은근히 주가가 계속 올라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차 부품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자동차가 움직이면 거기에 철강 공급하는 업체들도 또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도 계속 움직일 수 있어서 예전에 어떤 2차 전지에 쏠렸던 자금이 지금은 뭐 경기 민감주들 이런 쪽이라든가 성장주 쪽으로 좀 분산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런 종목들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좋은 거죠. 선순환이죠.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요. 좋을 것 같지만요. 후유증을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이렇게 선순환이 자금 흐름이 나타나는 건 좋고요. 그러면 이제 관심 가질 만한 업종 지금 말씀하신 걸 중심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얘기 들어갈게요. 반도체는 좋게 보시는데 그럼 반도체는 이제 어떤 기업을 좀 눈여겨보면 됩니까? 그 반도체 내에서도 좀 구분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설명 자료가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나왔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 키워드가 이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핵심이 되는 게 DDR5로의 어떤 전환, 네.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그러니까 클린룸 구축에서 인프라 쪽에 이제 집중을 하겠다라는 게 있었고, 뭐 감산하겠다라는 건 단기적인 감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DDR5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뭐 최근 대표적으로 이제 아비코전자라는 종목이 상당히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종목들 이외에도 또 이제 구글이 솥캣 관련된 종목군들 이쪽에서 좀 관심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또 앞서 말씀드린 데 클린룸이라든가 인프라 투자할 때 들어가는 종목들이 뭐 세보에미시라든가 신성ENG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또 각각 해당되는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관심 있게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네. 쪽에서는 이제 DDR5와 인프라 구축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섹터도 계속 관심 갖자고 하셨고 그 전부터 예. 지금도 여전히 오히려 이제 이쪽도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들어오고 있는 흐름들인데 SL 같은 부품들 얘기하셨고, 네 지금은 자동차 쪽은 뭐 완성차 부품주? 제가 이제 그 자동차 부품은 줄거리를 두 개로 잡아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라든가 현대차 공급 잘 되는 기업 중에서는 SL 하나만 보면 될 것 네.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현대 오토에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자동차 부품은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종목군들을 비롯해서 그 비슷한 성격의 종목군들은 뭐 앞으로 계속 보실만 해서 뭐 지금 말씀드렸던 차 부품, 그다음에 현대차 미국 공장 따라가는 업체들,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도 관심 있게 보자고 사전 원고를 주셨는데요. 리오프닝을 봐야 되는 이유 지금 그다음에 어떤 기업들이요? 예,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하면 네. 이제 중국 사람들 많이 넘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봐야 돼서 뭐 여행주라든가 항공주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이제 원고를 안 드렸던 걸 좀 추가를 해보자면 네. 지금 코스닥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증권주. 증권사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수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종목에서
거래대금 2조 그렇죠. 5천억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네. 대부분 보면 매수 창고 1위가 키움입니다. 키움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네. 키움증권을 비롯해서 이런 어떤 개인 투자들이 선호하는 증권주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투자는 항상 이렇게 다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와, 에코프로 그 BM이 뭐 하루에 그렇게 엄청난, 예전 같으면 뭐 코스닥 전체 거래량에 육박할 정도가 나타난다. 와, 거기 쏠리는데 그러면 수혜가 어디 있지? 증권사가 돈 벌 거 아니야. 이런 로직을 가야 되는 게 투자자들 생각입니다. 오늘 시황해설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